인천 강화 고려문화유산. 그 현장을 가다. 인천 이시의 제실인 원인제는 아름다운 소나무를 배경으로 한옥과 함께 도심 속 한가운데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다. 원인제는 인천문화재 자료 제5호로 인천 이시의 중시조인 상서 좌복야 상주국 소성현 개국 후 이허겸의 묘역을 수호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19세기 초에 건립되었다. 원인제의 이야기에서 7대 어향을 빼놓을 수 없다. 7대 어향은 고려의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등 7대 왕의 외가인 동시에 왕비의 친가였던 인천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듯 고려시대 7대의 왕과 인천 이시가 관련이 있었다는 뜻에서 7대 어향과 원인제는 함께 불려지고 있다. 인천 이시 중시조인 이허겸의 선조는 신라 경덕왕 때 사신으로 중국 당나라에 갔다가 천자로부터 황제의 성인 이시성을 받았다.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허겸의 외손녀 3명이 모두 현종의 비가 되는데 이를 계기로 가문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고려시대 문종부터 인종까지 7대 80여 년 동안 왕실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시 고려 왕실의 왕자, 궁주 가운데 인천 이시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인천 이시 왕비에게서 태어난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인종과 인천 이시를 왕비로 맞이한 문종, 순종, 선종, 예종, 인종. 그 결과 인천 이시는 최대의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다. 고려 왕실의 외척인 인천 이시는 정부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여 정권을 농단하게 되고 이어 이자겸은 왕위까지 넘보게 된다. 왕권과 인천 이시 두 세력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1126년 인천 이시는 인종과의 정면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거대하고 막강한 세력으로 고려 전기의 권력을 장악했던 이허겸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 제실인 원인제. 도시 속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 아직도 고려시대 인천 이시의 위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고려시대 수주, 안남, 계양, 길주, 부평으로 불렸고 고려의 숭불 정책으로 계양에도 사찰이 번성했었다. 계양산에 소재하고 있던 봉일사, 명월사, 만일사는 현재 그 모습이 사라졌지만 이규보의 만일사와 명월사에 관한 시가 남아있어 그 가치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인여대가 위치한 곳은 봉일사의 터였다. 1971년 그 위쪽에 백룡사가 세워지면서 봉일사에 있던 3층 석탑이 옮겨지게 되었다. 발견 당시 1층은 탑신석, 2층은 탑신과 옥계석, 3층은 옥계석만 남아있었으나 1975년 탑신부를 보완하여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사터는 계양산 서면 직매이 고개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 사찰초에 만일사제 계양산이라는 기록과 1760년경 간행된 여지도서 사찰초에 만일사, 명월사, 봉일사 이상 구유근무라는 기록으로 보아 18세기 중엽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월사터는 계양산 북쪽 중턱 황어연에 위치했던 사찰이며 명월사 또한 만월사와 같이 18세기 중엽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규보가 남긴 명월사시에서 험준한 상간에 위치하였고 해면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고려시대 계양산에 위치했었던 3대 사찰, 봉일사, 명월사, 만일사. 이곳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통해 여러 편의 계양시문이 탄생하는 등 고려시대의 문화를 말해주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곳의 진산인 계양산. 이곳은 고려시대 계양도우부의 행정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자오당터, 직매이 고개 등 고려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그중 계양산 인근 중구봉 아래 양궁 연습장 안에는 자오당터라고 각자된 비석이 있다. 자오당은 동국 이상국집으로 유명한 백운거사 이규보가
고려 고종 때 계양도우부 부사로 자천되었을 때에 붙인 당호이며 당시 계양도우부의 관사가 낡고 비좁았지만 이규보는 홀로 기뻐한다는 뜻으로 자오당이라 이름하였다. 이규보가 지은 자오당기에서는 고종 6년 초여름에 내가 대사관 지제고로부터 계양부사로 귀양왔다. 고을 사람들이 깊은 산 옆 나무 덤불 속에 쓰러질 듯한 깨어진 달팽이 집 같은 것을 태수의 처소로 삼았다 라고 적혀있다. 시, 술, 검은고를 즐겨 사목호 선생이란 벼로가 있었던 이규보는 육아 외에도 불교를 비롯한 많은 문헌을 섭렵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양부사 재임 1년 2개월 동안 지은 망해지, 초정기, 명월사시 등은 시인인 동시에 문장가로 당대를 풍미하게 만들었다. 특히 계양산 자락에 위치한 3m 높이의 이규보 시비에는 동국 이상국집 제15권에 실린 시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농민의 생산활동을 기리면서 부하 서기에게 써준 것이라고 전해진다. 직매이 고개는 옛날 개성을 오가는 길목이었다. 이곳은 원체 도적이 많아 행인 1000명 이상이 모여야 넘을 수 있다는 뜻에서 천명고개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 충렬왕은 매 사냥을 즐겨 여기에 응방을 설치하고 매를 징발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직맹이 고개, 징응현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직맹이 고개가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경명고개를 거쳐 경명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조선지지 자료에서 경명현이라는 지명과 함께 우리말로 경명이 고개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직매이 고개는 국내에서 제일 큰 생태 통로가 놓여져 있으며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으로서 고려시대 이래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곳에는 자기를 붙던 가마터가 있다.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로 이어져 온 녹청자 도요지는 1970년 5월 국가사적 제211호로 지정되어 일상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 유적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이 녹청자 조각과 가마도구를 발굴하였다. 고려시대 초반에 지방 호족들에게 녹청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마로 추정된다. 녹청자는 녹청색 혹은 녹갈색의 유약을 발라 부은 청자이며 다른 도자기에 비해 철분 성분이 많은 점토에 사용하는데 녹갈색 유약을 발라야 그 독특한 색을 갖게 된다. 표면이 투박하고 문양이 없기에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접, 접시, 병류 등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과거 녹청자 도요지가 있었던 인근 지역이 말을 타고 작대기를 이용해 나무로 만든 공을 치던 격구장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현재는 도요지가 있는 곳에 골프장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렇듯 절묘한 우연이 또 있을까? 고려시대의 도자기가 일본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준 녹청자 도요지, 그리고 현재 녹청자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소중한 보물로서 귀중한 자료로서 고려시대 선조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느끼게 해준다. 인천 강화군에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려시대 항몽의지의 기원이 담긴 대표 사찰이 있었다. 바로 선원사. 이곳은 사찰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자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가 하루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의천이 만든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소실되고 불심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소망이 담긴 팔만대장경은 강화에서 제작되어 한수가 무려 8만여 개에 달하고 8만 4천 가지 번뇌에 해당하는 법문을 실었다고 한다. 사적 259호로 지정된 선원사는 강화 천도 후 무신집권의 수장이던 최우가 강화에 세운 절이자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장소였다. 현재는 선원사의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복원도를 통해 유추해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팔만대장경의 글자수 5200만 자, 경판당 글자수 644자. 서각 장인들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새길 수 있는 글자수는
많아야 50자이기에 대략 15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해에도 분사도감을 두고 조판하였지만 강화에는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있어 이곳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인 선원사. 비록 그 모습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팔만대장경이라는 유물을 통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 시대의 기상은 변함없이 이곳 강화에 남아있다. 강화도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 사적 133호 고려 궁지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천도 후 건립한 고려 궁궐터이다. 본궁인 영경궁은 건축 양식과 지리적 행세로 보아 개경의 궁궐과 비슷하였으며 뒷산인 북산도 송악산으로 고쳐 불렀던 것으로 보아 그 위엄이 개경과 다를 것이 없었다. 당시에는 본궁을 비롯하여 14개의 작은 궁궐 건물들이 만들어졌고 강안전은 영경궁 동북쪽 언덕에 있었으며 경령전은 강안전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궁궐은 이 외에도 건덕전, 장령전, 만령전, 대관전 등이 있었다. 정문인 승평문이 있었으며 양쪽에 3층로의 문이 2개가 있었고 동쪽에는 광화문이 있었다고 한다. 강화부 궁전도를 통해 당시 개경의 제도를 이어나가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궁궐은 몽골과의 화의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궁궐 외성과 내성을 허물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인조가 피난 와서 머문 행궁터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강화 유수부 동원과 외규장각이 건립된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5호인 강화 유수부 동원은 조선시대 강화의 행정책임자인 유수가 업무를 보던 중심 건물이다. 1776년 창덕궁에 내 규장각이 건립되었는데 여러 차례의 전랑과 국왕 및 왕실 기록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782년 보장지처로 크게 주목받던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건립한다. 이로써 외규장각은 왕립도서관 역할을 하였으며 왕실과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 등의 서적과 왕실 물품을 보관하였다. 강화동종은 강화산성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쳤던 종으로 강화산성 남문에 걸려있던 종이다. 1688년에 강화유수 윤지환이 처음 만들었는데 금이 가서 소리가 고르지 못해 강화유수 민진원이 1711년 사인 비구를 시켜 다시 만들었다. 원래의 강화동종은 보물 제11호로 지정되어 강화역사관에 보관되어 있고 고려 궁궐터의 동종은 복제품이다. 왕실의 책들과 족보, 어필 등을 비롯해 귀중한 자료들이 있었던 외규장각은 1866년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해 역사적, 문화적 보물이 약탈당하거나 불태워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외세에 대하여 줄기차게 저항하고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선조들의 강인한 정신. 그 정신이 현재에 이르러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국난 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주변의 바다와 드넓은 평지가 펼쳐진 이곳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서해와 인천으로 흐르는 물길 모양이 제비꼬리와 비슷하여 연미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정자인 연미정은 강화 10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자리인 만큼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는 서해로부터 서울로 가는 배가 이 정자 밑에 닻을 내려 조류를 기다린 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정자는 높다란 주초석 위에 세워져 있으며 정자 양쪽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2그루가 웅장한 자태로 정치를 더해주고 있다. 정자는 고려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며 1244년 고종이 이종주에게 명하여 구제 생도를 이곳에 모아놓고 학화를 시켜 55명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다. 굳건한 소나무, 아름다운 절경,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연미정. 그 아름다움보다 더욱 값진 것은 휴식과 학문의 공간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연미정의 역사 속 역할이 아닐까.
왕릉은 왕족의 지위뿐만 아니라 예법에 맞게 세심하게 건축되고 있으며 흙으로 덮는 고분 방식인 우리나라 특유의 무덤 체계가 나타난다. 이곳 강화에는 고려 왕릉군인 성릉, 곤릉, 홍릉, 가릉이 존재한다. 고려시대의 왕릉이 신라 및 조선시대와 크게 다른 점은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돌계단을 놓아 그 상단에 봉분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사적 제369호인 성릉, 고려 희종의 능이다. 희종은 1204년에 즉위하여 권신 최충원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다가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1211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사적 제224호인 홍릉, 고려의 23대 왕인 고종의 무덤이다. 1259년에 조성되었으며 본래 3단의 축대로 되어 맨 아래에 정자각, 제2단에 석인, 맨 윗단에 봉분을 배치한 형식이었다. 현재는 문인석과 장명 등이 남아있다. 사적 제371호인 곤릉, 고려 강종의 부인인 원덕태후 유씨의 무덤이다. 원덕태후는 고종의 어머니로 강종 1년의 왕비가 되고 연덕궁주라 하여 훗날 원덕태후는 추대되고 1253년 정강에 시호가 더해졌다. 사적 제375인 가릉, 고려 원종의 왕비 순경태후의 무덤이다. 순경태후는 장익공 김약선의 딸로서 고종 22년 원종이 태자가 되자 태자비인 경목현비가 되었으며 다음 해에 충렬왕을 낳았다. 원덕왕후의 곤릉과 함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 2기의 고려 왕비릉으로 고려 후기의 왕실묘제를 따라 각종 석조물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석수와 문무인석 2쌍이 서 있고 표석만 남아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려 왕릉은 희소적 가치를 넘어 고려시대의 왕릉 문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능은 소박한 듯 보이지만 겸손함과 우직함이 나타나 있어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친근한 왕가의 자세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1168년에 태어나 1241년까지 고려 강화 천도와 무신정권 시기 속에서 당대 명문장가였던 이규보, 1967년 여주이시 종중에서 후손들이 묘역을 정화하고 제시를 복원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잘 관리되고 있으며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봉분의 높이 1.8m, 둘레 16m로 봉분 앞쪽으로 상석과 석 등 각 1기씩 배열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좌우에 망주석 한 쌍이 세워져 있다. 고려의 문신이자 문장가인 백운거사 이규보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릴 만큼 문장에 능했었고 술과 풍월로 세월을 보내다가 사마시에 장원급제하게 된다. 이규보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에 적극 협력했던 문인의 한 사람으로 명종 19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문화시랑 평장사에 올랐다. 시문에 능하였던 이규보는 중국의 모방이 많았던 당시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이야기를 서사시로 엮는 등 민족 정신의 바탕을 두고 글을 써내려갔다. 또한 몽골군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해서 대장경을 만들 때에도 민족 수호의 충정이 담긴 대장각판 군신기공문을 지었으며 동명왕편, 백운소설 등 동국 이상국집에 집적되어 현재까지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말한 동명왕편은 24세의 부친을 잃고 상심하던 그가 첨화산에 들어가 백운거사라 자칭하며 26세 때 지은 시로 현재까지 민족의 대서사시라는 호칭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고려의 젊고도 참신한 지성의 목소리가 고구려 이후 잠든 후예들의 혼을 불러 깨웠다고 말할 만큼 이규보의 문장 필력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이곳 이규보의 묘역은 산줄기와 주산이 잘록하지 않아 기가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고 풍수지리에 해석이 있다. 대혈은 아니었지만 용맥이 순하고 후덕하여 여유가 느껴졌던 이곳의 모습은 아마도 이규보의 생전 성격을 닮아있는 것은 아닐까.
인천 강화 고려문화유산 그 현장을 가다